종자 개량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때는 장년의 종자를 심어 키우다가 우수한 열매를 다음의 종자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마다 조금씩 품종이 개량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품종이 개량되는 것은 속도는 느리지만 오랜 세월이 걸쳐 내려오니 종자 유전자는 퍽 안정되어 있습니다. 유전자가 안정되어 있다는 말은 그 씨앗을 심어 가꾸어도 작물이 고르게 불량한 것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술이 급속히 변하는 요즘에는 이렇게 종자 개량을 해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유전자를 조작하여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종묘 회사나 연구소에서는 두 개의 종자를 부모 종조로 하여 인공 교배를 해서 얻습니다. 두 개의 품종을 인공 교배하는 것은 어렵진 않지만 그 부모 품종의 유전자가 안정이 되어 있어야 그 이후 개량된 품종이 안정적으로 특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 개량을 위해 토종 종자를 찾지만 그 종류는 한정되어 이미 개량된 품종을 5, 6대 키워 어느 정도 유전자를 안정시켜 이를 부모 세대로 하여 인공교잡 새 품종을 얻죠. 이렇게 얻은 품종을 다음에 그대로 자가 채취하여 심으면 유전자가 안정되어 있지 않아 그 품종 특성을 가진 놈은 별로 나오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자식 열쇠 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자식 열쇠 현상은 작물마다 차이가 있는데 가장 심한 것이 옥수수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오해를 하죠. 옛날에는 옥수수 심어 그걸로 씨를 해도 잘만 열리고 잘만 따먹었는데 요즘에는 최종화에 심으면 형편없는 옥수수가 열린다고. 유전자가 안정이 되지 않아 일어난 자식 열쇠 현상이죠. 그래서 다른 종자는 한두 해 정도는 자가 채종하여 심을 수 있지만 옥수수는 해마다 씨앗을 구입해서 심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알이 희고 고운 미백 옥수수를 심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심었죠. 24년 작년에는 이 미백 옥수수 중에 이렇게 월등하게 키가 큰 놈이 나왔습니다.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옥수수 늦게 열렸습니다. 대에 붙은 열매자루도 별로 더 길었습니다. 옥수수 열림은 주변 다른 옥수수보다 늦으나 송이가 크고 거기다 두 번째 열리는 송이도 비록 상품 가치는 없지만 수확을 해서 먹을 만은 했습니다. 어떤 곳은 두 번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열매도 충실하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우리처럼 식재 간격이 좁은 상황에서는 처음 보는 경험이었습니다. 이걸 호기심 많은 손바닥 농부가 그냥 지나갈 일 없죠. 두 송이를 종자 채취하였습니다. 그리고도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적인 점은 지금까지 심어서 보아온 특성과는 달라 송이도 크고 거기에다 두 송이까지 먹을 수 있는 특성이 유지된다면 굳이 돈 주고 종자 구입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옥수수를 먹을 수 있다는 점이고, 우려되는 점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른 작물보다 자식 열쇠 현상이 더 강한 작물이다 보니 그 특성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생각이었습니다. 25년 올해에는 늘상처럼 미백 옥수수 한 봉지를 구입하고 작년에 채종해 두었던 이 돌연변시 씨앗을 각각 한 줄씩 심어 비교해 보았습니다. 재배하는 도중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보입니다. 지금 보는 쪽은 원래 종자를 종묘사에서 구입한 것을 심은 줄인데 보다시피 옥수수 열매 터짐 현상이 많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실험 종자와 비교 종자 표시가 바뀐 줄 알았습니다. 작년 최종 종자 중에는 올해도 모두는 아니지만 키가 큰 옥수수가 서 있는 것으로 봐서는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새로 종묘사에서 구입한 종자가 이렇게 부실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처음 종자 개량은 옥수수 연구소나 종묘사에서 하지만 그 이후 종자 생산에는 중국이나 요즘은 이보다 인건비가 더 싼 캄보디아와 같은 동남아,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 생산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 종자값은 싸지만 종자 생산 과정이 믿을 수가 없다 보니 불량 종자가 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각 수확을 하여 송이 크기나 무게는 재지 않았습니다만 이건 원래 종자를 구입하여 심은 것이고,
이건 작년에 자가 채종하여 심은 돌연변이 옥수수인데 송이가 조금 더 커 보입니다. 무게를 재어 비교 데이터를 만들지 않을 까닭은 옥수수 대가 크고 자루가 길며 특히 한 대에서 두 번째 나는 옥수수 특성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질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은 두 번째 송이입니다. 모두 두 번째 송이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너무 작아 수확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실험 옥수수와 비교 옥수수 표시가 뒤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2차 재배에서 검증되었습니다. 2차 신기에서는 마치 구입한 씨앗이 없어 모두 돌연변이 자가체종 옥수수로만 파종을 하였습니다. 열쇠 현상이 나타난 몇 포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2m가 훌쩍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재배 도중 이상 현상은 있었습니다. 미백 품종이지만 열매가 여기처럼 수염이 붉은 것도 몇이고 어떤 것은 수술이 붉은 것도 뿌리가 붉은 것도 나왔습니다. 식물에서 뿌리나 대가 붉거나 또는 여기 옥수수처럼 수염이나 수술이 붉으면 다른 색상의 열매가 나올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런 건 따로 표시를 해 두었지만 그 어느 것도 열매가 붉은 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흰 색깔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키가 크고 두 번째 열매가 큰 것, 겨순에도 열매가 상품성은 없지만 따먹을 정도인 것 중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것 세 그루는 두고 필요 때마다 꺾어 먹었는데 여기 작은 것은 두 번째이거나 겨순에서 난 것입니다. 손바닥 채널을 계속 보한 분은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옥수수 옆에서 나오는 겨순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는 것이 수확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곁에 작물을 가리면 겨순을 제거할 때도 있습니다. 자가 채종할 것을 선택하는데도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처럼 원순이나 겨순 대이 자람이나 크기도 같고 열매의 크기도 차이가 없는 것도 있고 첫째 송이와 둘째 송이가 모두 충실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여기처럼 송이가 3개도 4개도 열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중 작년에 처음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처럼 키가 크고 대에 붙은 옥수수 자루가 별로 길고 두 번째 송이가 큰 것을 골라 올해도 채종하여 내년에 심어볼 예정입니다. 이제 손바닥 농장에서 2대째로 접어드는 옥수수에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전자는 안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에는 어떤 현상을 보일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점이 기대가 됩니다.